안녕하세요. 충무로 김원장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가끔 목 때문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왜 목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오늘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경추, 즉 상부의 목뼈 위쪽에는 말초신경이 뒷머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발생한 문제도 뒷머리 부분에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따라서 목 부분의 문제가 머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목과 머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이 아프면 상부 경추통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두통의 말초신경 연결로 같이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추관절의 문제가 얼굴이나 오히려 두피까지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연관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특히 경추 1, 2, 3번 여기는 안면부, 두피, 주로 상부 목 쪽을 통증을 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중추신경계로 연결이 되는 3차 신경경부 핵에서 합쳐진 후에 눈 부위, 이마, 정수리 부분의 통증으로까지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보통은 아프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뒷목이 당긴다. 이거는 경추의 통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추에 거북목이나 일자목과 같은 이상이 있을 때 근경직이나 디스크 문제를 유발할 때 이럴 때 연관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사실은 목 안쪽이지만 다른 신경 지배 영역에서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로 얼굴 부위 혹은 두피 부위에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 이거는 경추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통으로 10년, 20년 고생하셨던 환자분이신데 아주 운이 좋게 저랑 치료하시면서 두통이 아예 없어지신 분에 대한 일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신경과에 갔는데 머리 쪽이 아프니까 편두통이라고 하고 아플 때마다 가셔서 약물을 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제가 딱 봤을 때 경추성 두통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랑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치료를 진행한 다음에 통증이 확 사라지고 두통도 해결되셔서 저랑 지금 기분 좋게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 여기는 많은 두통 종류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두통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목 관절에서 발생하는 두통을 의미하고요. 이를 치료하는 데에는 목 관절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두통은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단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뇌에 다른 심각한 병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머리 MRI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추의 문제가 진찰소견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저 같은 정형외과 혹은 의료 전문의가 엑스레이라든지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경추관절의 문제가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추성 두통의 진단은 각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두통이 발생한 시점이 경추 질환과 시간적으로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목 뒤가 아프거나 아니면 경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네 번째, 경부 질환의 치료가 개선됨에 따라서 두통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제한과 악화. 목을 잘 못 돌리는 등의 운동 제한이 있고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을 할 때 두통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경추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신경차단술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추관절은 신경차단술 후에 두통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경추관절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진단적 시험입니다. 목이 아픈데 혹은 두통이 있는데 목에 신경치료를 해봤습니다. 근데 통증이 없어진다? 아, 이거는 경추성 두통이었구나. 강하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신경차단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경추성 두통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숙련된 의료 전문가에게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상 치료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나쁜 자세가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되면 경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적인 문제들은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척추 관절의 주변 근육, 인대의 탄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자세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목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추성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두통이 있을 때 이게 목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내가 고칠 수 있는 두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